자, 봅시다. 이제 대리. 자, 대리는 시험에 3문제 이상 나옵니다. 3문제. 평균 3문제 나옵니다. 대리. 그럼 대리는 뭔데요? 내가 바쁘니까 요 부동산 좀 팔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팔아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은행한테 얘기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그래서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럼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무슨 계약하면은 매매 계약을 하면 마치 각각 병이 매매했던 것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입니다. 114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114조에. 자, 그러면 책에 봅시다. 72페이지. 대리란 돼 있습니다. 대리란. 법률행위 당사자를 위하여 타인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자, 이게 뭐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대리권 수요 표시를 얘한테 해가지고 얘가 이제 가져와서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게 수동대리거든요. 수동대리더라도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다.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본인에 관해서 생기게 하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몰라야 됩니다. 사적 자치 확장은 임의대리제도가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임의대리를 둘 수 있고, 사적 자치의 보충은 뭐야? 법정대리제도. 맞죠? 자녀가 미약하니까 법정대리인이 보충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해놓고. 법률상 성질 몰라도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나오는데 가족법상 행위는 인정돼야 안 돼? X 해놔면 돼. X.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나오네요. 가족법상 행위, 신분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준법률 행위도 안 되는데 줄 거면 돼요.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는 유추 중인됩니다. 줄만 걸었고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불법 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불법 행위 X.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안 나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사자 넘어가고 대리의 종류 갑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대리. 법정대리는 누구 생각하면 돼? 부모님 생각하면 됩니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오는데 능동대리 자 칠판 보세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 능동대리. 니은까지 보이죠? 니은. 능동대리.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들어온다.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다. 114조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넘기면 됩니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권 수요를 받아서 행위를 하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행위를 하면 무권대리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갑니다. 자, 무슨 권 간다고? 대리권. 자,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여기서부터 시험 포인트인데, 자,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게 무슨 권이다? 대리권입니다. 이걸 수여하는 거죠. 누가? 본인이. 자, 그러면 대리에 무슨 관계 갑니까? 이제 삼명관계로 갑니다. 대리에 삼명관계. 그래서 이제 지금 뭘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대리권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리권에서는 여기 범위, 남용, 제한, 소멸 요 네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가지가 포인트다. 자, 대리권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면은 범위, 제한, 남용, 소멸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대리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끝입니다.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뭐라 한다? 대리를 한다. 자, 밑에 가세요. 대리권의 발생 원인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법정 대리는 밑에 내용 다 X 해놓고 뭐 한다? 법률 규정에서 정해져 있고요. 임의 대리 발생 원인은 밑에 줄 것이면 돼. 수권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자, 우리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판소노트 22페이지에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수권행위. 권한을 주는 게 수권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볼게요. 자, 74페이지에 자, 임의대리인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라고 체크했고 옆에 가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의 법률관계와의 구별 나오는데 뭐라도 되고 X 분료식 행위다 해놓으시면 돼요. 분료식 타이틀만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요거 적어놓읍시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주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분료식이다. 이것이 비출연행위입니다. 요 정도 정리해놓으면 됩니다. 17회 때 한번 나왔죠. 대리권 수행위는 비출연행위다.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17회 때. 18년 전에. 예, 요즘 뭐 안 나옵니다. 잘. 자, 범위, 제한, 남용, 소멸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75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앞에 거는 언제 나왔다는 말 없죠? 여기 보세요.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서 시험 잘 나오잖아. 자,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률 규정에 딱 해놨습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시험 안 나와 이거는. 여기까지는 시험 안 나온다고. 임의 대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수권 얘기를 해석하면 된다고. 요 해석에서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세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 갑니다. 75페이지입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고 임의 대리는 수권 얘기 해석하면 된다. 줄 끊으면 되고. 첫 번째 줄. 임의 대리권 범위는 수권 얘기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자, 판례가 나오는데 1번 판례가 시험에 7번 나왔습니다. 7번. 1번 판례. 7번. 작년에도 나왔었죠.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리권을 주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시는 권한까지도 있다. 이거 판례입니다. 매매의 대리권 주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시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시험 나왔었다고요. 7번이나. 알겠죠? 그래서 요 1번 판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하다. 판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시험에 2번인가 나왔을 거야.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알죠? 네 알아서 다 해라. 이러면 내가 알아서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그게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또 3번 지문. 3번. 자, 금전 소비대차에서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오라고 권한 줬더만은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권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나왔어요. 1번, 2번, 3번이 나왔고 4번, 5번, 6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참고 사항으로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아시죠? 예. 저는 안 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기출문제. 알죠?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밑에 가시고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겁니다. 이거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면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하면 되는데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18조입니다. 118조에 보면은 뭐 할 수 있다? 보존행위와 무슨 행위? 이용기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존행위와 이용기량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존행위와 이용기량행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존행위와 이용기량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18조 한번 볼게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가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 2호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관편 이용 계량행위. 성질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존행위가 뭔데? 이 말입니다. 보존행위. 무제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보존행위. 요 얘가 뭡니까? 보존행위 얘가 가옥을 수리하는 거. 보존행위죠. 네? 보존행위입니다. 가옥 수리. 그 다음에 미등기된 부동산을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미등기된 걸 등기한단 말이에요. 보존등기.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도래한 채무를 변제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이 본인이 채무가 있는데 도래한 채무인데 변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변제 안 하면은 본인 재산 날아가죠. 맞지? 그러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갑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래한 채무의 어떻게 됩니까? 변제, 보존행위입니다. 도래한 채무의 변제. 오케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자, 그래서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요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용의물권이 뭐가 있습니까? 지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시효로 소멸하거든. 근데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소멸시효가 된다고요. 중단돼 버려. 그럼 무슨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 갑을 위해서 본인 갑이 있잖아요. 무슨 물건 갖고 있는데 지상권이나 용의물권 갖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면은 소멸하는데 권리 행사를 했단 말이야. 본인 갑을 위해서. 그러면 소멸시효가 됩니까? 중단됩니다. 그럼 본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에 지금 하고 있는 지문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이 지문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액이. 자, 우리가 갑이 을에게 있잖아요. 두부공장의 운영권의 대리권을 줬단 말이야. 두부공장은 두부는 한번 물어볼게. 빨리 상해 안 상해? 부패하기 쉽지 않아. 맞죠? 이 빨리 처분하는 게 그 두부공장을 많은 겁니까? 보존하는 행위 맞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도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입니다. 됐어요? 자, 요게 27회 때, 28회 때 나오고요. 이 22회 때 나왔고, 여기 또 22회 때 나왔습니다. 요것도 22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자,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다 어디입니까? 우리 내일 하는 자료에 보면 기출지문 다 있어요. 표시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20년치 기출지문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요게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대표적인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 77페이지의 핵심 정리 위에 있죠? 보존행위 있어?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 갑니다. 자, 이용계량행위. 자, 이용계량행위.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용계량행위. 볼까? 이용행위는 뭔데요? 임대를 놓거나 재임대를 했을 때입니다. 임대를 했을 때, 재임대를 했을 때 이용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가치를 뭐하는 겁니까? 올리는 겁니다. 뭐를 올리는 것이다?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갑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갑이. 다시. 어떻게 했네요? 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을이 가서 야, 무이자 안 된다.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뭡니까? 같이 올리는 거 맞죠? 이것더니 무이자를 이자부로 받는다든지. 그리고 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자, 말을 들면 친척에게 뭐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뭔데요? 무상이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야. 그런데 을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무상 안 돼. 돈 조금 내. 임대차를 바꿨다.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가치가 올라갔죠? 요것도 이자로 바꾸는 가치가 올라갔죠? 맞아요? 그럼 무이자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 둘 다 무슨 대차입니까? 소비대차지요. 소비대차 성질이 안 변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소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하니까 된단 말이야. 가치가 또 올라가지만 된다고. 그리고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가, 돈을 주면은 뭡니까? 월세 받으면 임대차. 빌려주는 계약이 대차 계약이거든.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입니다.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입니다. 계량행위다. 이래요. 계량행위다. 자, 그래서 계량행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러면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데 성질이 변하는 경우도 있죠.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농지는 뭐예요? 농사 짓는 데인데 대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짓는 데잖아. 성질이 바뀌었단 말이야.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돼, 안 돼?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예금은요.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데 주식은 보장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성질이 변해서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 나옵니다. 자, 책에 77페이지 가시면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 나와 있죠? 다 설명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76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번에 보존행위 형합 펴주시고. 고난의 범위를 정하자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라는데 니은하고 디귿번 묶어놓고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어놓고 뭐가 변하면 안 된다고? 요거 전에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성질 X 해놓으시고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을번에 처분행위는 돼, 안 돼?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럼 법에 처분행위란 말이 없잖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7번 보시면 내 것 좀 알아서 관리해라고 대리금 줬는데 이마가 갑에서 함부로 처분해버리면 갑이 피해봅니까? 안 봅니까? 본인이 피해보거든. 그래서 처분행위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야, 니 알아서 해라고 그냥 해외 가쁘다고. 그럼 내가 대리인인 건 알지만은 범위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잖아. 그때 하는 게 뭐야?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만 해란 말이야. 처분행위 하면 돼, 안 돼? 하면 본인을 해할 수가 있으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야. 알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금지입니다. 그거 죽으시면 되죠, 여기에, 책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너 대리인이야 해놓고는 뭡니까? 지가 잠깐 갔다 올게. 미국 갔는데 뭐 코로나 그래가지고 올 수가 없어. 옛날에 있었지?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리인인 거 알지만 범위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 해야 된다고.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죠? 처분하면 누가 피해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래서 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77페이지에 핵심 정리 잘 돼 있네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대리권의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하고 있습니다. 124조 한번 봅시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지가 계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봐봐. 왜 124조에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지가 계약해보면 1억짜리를 8천만 원 사뿐한데 이렇게 한다고. 맞지? 지가 계약하면 본인을 피해볼 수 있거든. 상방대리는 뭔데? 얘로부터 대리권 받고 얘로부터 대리권 받으면은 지가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유리하게 하면은 얘는 피해보고 얘한테 유리하게 하면 얘는 피해보고 어떻게든 본인은 피해보지. 그래서 상방대리도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방대리가 허용되는 것도 있다 없다? 등기법.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하러 갔단 말이야. 아파트 사러 갔단 말이야. 중개사무실 가면은 양쪽부터 매도인 매수인 와 있고 중개사 있고 누가 와 있어? 법무사 직원이 와 있잖아. 그래서 됩니까? 도장 빼앗아 가지고 위임장에 도장 탁탁 찍고 인감증명서 누구 하냐고 확인하지. 좀 팔아보고 좀 사보고 좀 해줘. 경험이 없으면 잘 민법 이해가 안 돼. 알죠? 아니면 뭐 상상을 좀 해보든지. 자, 그래 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등기의 경우에는 뭐 허용한다? 쌍방대리를 허용하는데 양쪽으로부터 동의받아야 된다. 돼. 위임장 받아서 등기치입니다. 알죠? 원칙은 쌍방대리가 허용입니까? 금지입니까? 금지. 중개법에도 금지. 중개법에도 쌍방대리 금지야. 근데 등기법에는 쌍방대리 허용입니다. 누구 때문에? 법무사 때문에. 알죠? 등기는 쌍방대리 허용이다. 이거 포인트예요. 자, 그럼 책에 봅시다. 77페이지. 원칙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읽으시면 돼요. 지가 계약하는 게 자기 계약이고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받으면 상방대리다 이 말입니다. 줄만 꺼놓고 그 내용이고 예외. 자기 계약 상방대리는 원칙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금지잖아.
근데 예외로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 가볼까요? 자,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로 되는 게 뭡니까? 예외. 예외. 본인이 뭐 했을 때? 허락했을 때. 본인의 허락. 그리고 채무이행. 요건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법조문 다시 한번 봅시다.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법률에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가서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럼 허락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 허락이 있으면 되고, 그러면 채무이행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채무이행 할 수 있는데 밑에 뭐라 적어놔야 돼?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외 기역, 니은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기역, 니은 묶어 놓으시고, 근데 만일에 똑같이 한번 이걸 위반해서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슨 대리 문제? 맨 끝에 무권 대리 문제 된다. 이거 줄 것만 돼. 됐지? 넘어가면 돼. 넘기시면 되고, 이제 공동 대리. 119조가 별표 2개예요. 별표 2개 나왔다. 119조입니다. 대리인이 뭐일 때? 수인일 때. 자,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고 누구다? 여러 명이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팔 때 한 군데만 내놓습니까? 여러 군데 내놓습니까? 내가 좀 팔아두가, 내 것 좀 팔아두가, 내 것 좀 팔아두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말, 수인이다 이 말이야. 예? 을, 정, 무. 알죠? 그런데 이놈 중에 한 놈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효과 누구한테 간다고?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 수인이 하더라도 각자가 누굴 대리해? 본인을 대리한다 이 말이야. 좀 팔아보고 해봐. 내 갖고 있는 아파트 좀 팔아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안 하나 보네. 그냥 뭐 한 군데 맡겨? 그래 안 팔리니까 여러 군데 맡겨야지. 요즘 잘 안 팔리니까 여러 군데 맡겨야지. 맞죠? 그걸 경쟁해가 팔지. 맞죠? 예.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3명 중에 아무나 한 명 해도 효과는 누구한테 와? 본인한테 온다고요. 대리인 여러 명이라도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이거 별표해놨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수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한다고? 공동 대리한다. 법률 규정이 뭐야? 이게 대표적인 게 부모.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등기법 가면 뭐예요? 등기법 가면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자 뭡니까? 부모의 무슨 서를 첨부해야 된다?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승낙서,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플러스 무슨 증명까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부모님이 자 할아버지가 뭐 내 인생 안 준다 그러고 누구한테? 우리 자식인데 아들에게 아파트 하나 준대. 그건 뭐랍니까? 알았습니다. 주면 돼요. 뭐 받으면 돼. 받아놓고 뭐 됩니까? 내하고 와이프하고 눈만 맞아가 팔아제끼면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대리하면 된다고? 공동 대리, 공동. 맞죠? 물론 부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언제? 애가 고3 때 팔아야 돼요. 예? 그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그렇게 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애가 성년자 되고 난 다음에 팔아보면 난리 납니다. 내 건데 왜 팔아! 알겠죠? 성년 되게 이제 팔아봐야 돼. 알죠? 네. 그래서 n분의 1 하면 됩니다. n분의 1. 좋은 거 가르쳐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n분의 1.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같지만은 내가 팔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일 때 팔 수 있는 거야. 알죠? 근데 받을 수 누구와 누굴 맞아야 돼?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누굴 맞아야 돼. 반드시 무슨 대리하게 돼 있으니까 공동으로 해야 돼. 알죠? 등기법에는 동의서 첨부하고 플러스 인가증명서 첨부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되고 이거. 그러면
같이 하라고 특별수권 주면은 반드시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가 본일되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한다고? 공동 대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19조 별표 2개 해놨죠?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기출문제 보면은 뭐 내일 보면 이거 엄청 나옵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돼 있죠? 그래서 뭐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또는 법률 밑에다가 부모 적어놔. 부모, 법률 또는 수권 행위로 다른 정한 바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각자가 아니고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 각 대리인 수인일 때는 뭐가 두 번째 줄에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법률 규정이나 특별 수권이 있으면 공동 대리 인정된다. 그대로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어요.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별표. 자, 우리가 시험에 이 대리권에 대해서 한 문제를 내면은 요 범위에서 한 문제 지문 나오고 제안에서 요거 나오지만 요거보다는 요게 더 대리인 수인일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소멸이 나옵니다. 소멸. 127조, 128조가 나옵니다. 본사가 뭔데? 본사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사는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성년훈 개시됐을 때 소멸이다. 자, 그러면 본인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 부동산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상속 개시되죠. 상속이 가버립니다. 그럼 대리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 본인이 사망하면. 지가 팔아달래가 지가 가다가 죽어버렸어. 대리권 소멸이죠. 맞아요? 대상. 얘가 법률행위 하는데 파산하면 되면 이 법률행위 하면 돼 안 돼? 파산. 에? 대파. 대성. 얘가 이제 뭡니까? 대리권 수행인데 얘가 뭡니까? 침 지질 흘리고 이런단 말이야. 침 지질 흘리고. 그럼 행위하면 돼 안 돼? 법률행위 하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성년후균 개시. 옛날에 금치산자 됐을 때. 알죠? 그러면 얘 대리권을 뭐 한다고?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하든지 외우든지 해야 돼. 본사, 대사, 대파, 대성. 한번 외워보자. 어떻게 외운다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워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처리인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뭔데요? 팔아달라 얘가 팔아줘보면 이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팔아달라 팔아주면 끝이야. 맞죠? 원인대 법률관계 중요하거나 수권행위 철회. 이게 뭐야 얘가? 얘가 자꾸 상태가 이상한 말 하고 뭐 시켰는데 이상한 말 하고 그래. 그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수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원인대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이 임의대리권도 만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소멸은 본사, 대사, 대파, 대성이고 원인대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처리로서 임의대리권도 소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책에 봅시다. 이것도 법조문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본인이 뭐 했을 때 본사, 본자 행간펜, 사자 행간펜, 본사 78페이지 하고 있어요. 법조문 하고 있습니다. 2호 대리인의 사망, 대사 뒤에 대파, 그 다음에 대성, 성년후 개시 또는 파산. 이래 됐을 때 대리권 소멸 사유야. 알겠지? 대리 행위를 하는데 침이 질질 흘리고 와 이런단 말이야. 어떻게 된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이야. 그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성년후균 개시 상태야. 알겠어요? 옛날에 금치산 상태, 금치산.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의 종료 나옵니까? 임의대리 종료. 법률행위에서 소유된 대리권은 자 법률행위에서 소유된 대리권 주권하고 임의대리인 말입니다. 임의대리권의 종료 이 말인데 전조의 경우 외에도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서 소멸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팔아달라 해서 팔아주면 끝이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료 전에 수권행위 철회 행합해. 수권행위 철회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본사, 대사, 대파, 대성은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의 소멸사유고
임의 대리의 투기의 소멸 사유가 128조야. 원인 대 법률 관계 종료, 숙권행위 철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대리 행위로 갑니다. 대리 행위. 자, 대리 행위는 자 봅시다. 지금 이때까지 한 게 뭡니까? 뭐에 대해서 했어? 대리권에 대해서 했잖아. 맞아요? 대리권을 받았는데 발생 범위의 발생 범위 제한 남용 소멸 이게 있는데 자 이제 대리권 받은 을이 누구하고 상대방은 무슨 행위 한다고?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타날 현자에다가 이름 명자입니다. 누구 이름 밝혀야 돼?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효과 누구 들어갑니까? 본인 들어가지. 무슨 주의?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자, 그리고 행위를 했다. 사기강박이 있었다. 그럼 누구 기준으로? 하자원결은 대리인 기준합니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또 대리는 117조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 가서 라면 좀 사온나? 이 신문을 시켜 안 시켜? 시키잖아. 미성년자 좀 시키죠? 맞아요?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 됩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돼 있어. 자, 책에 봅시다. 79페이지. 79페이지로 갑니다. 79페이지. 여기 딱 돼 있습니다. 여기 정리 딱 해놨어. 자, 판소부터 22페이지 펴놓으시고 114조 한번 볼게요.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줄 거야 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게 뭐예요? 현명. 현경이가 아니고 현명. 현경이가 아니야. 현경이는 어디서 했지? 어제 했지? 뭐였지? 현경이는? 공시법이 뭐였지? 현황증약과 경계보건증약은 검사하지 않는다 했잖아. 기억나? 어제 했는데 오늘 잊어버리고 맞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검사증약 하지 않는 거 했지? 자, 현명이야 이거는. 현명. 나타낼 현자의 이름 명자입니다. 됐어요?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사표시는 직접 본인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현명하는 이유가 효과가 누구한테 가기 위해서? 본인에 가기 위해서 현명하는 거야. 이해됐지? 114조 1항 2항 전항유종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도 준용한다. 이 말은 수동 대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효과를 누구에게 기소시킨다는 얘기야. 첫 번째 줄에. 본인에게 기소시키려는 의사표시. 이게 현명입니다. 현명.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이거 나옵니다. 현명 방법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현명 방법이야. 아니면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하든지.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넘기시면 나옵니다. 자, 현명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 115조 나옵니까? 115조 다음 페이지에. 예? 자, 그러면 외우지 말고 이해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대리행위를 할 때, 자, 보세요. 얘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현명하면, 아, 이 사람이 뭐라 생각합니까? 얘가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명을 하면. 그런데 얘가 현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계약서를 쓴단 말이야. 매매계약서를. 누구하고? 을하고 병하고. 맞지? 병의 입장에 봤을 때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봅니까? 을로 보지. 그럼 현명하려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책임져. 자기가 책임진다고. 알겠어요? 자기가 누군데? 대리인입니다. 알겠죠? 현명하면 누가 책임진다고? 대리인, 자기가 책임진다고요. 자, 이게 115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줄 꺼놓고 줄이면, 두 자를 줄이면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가 누군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단 말이야.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이 뭔데? 그대로 본인의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짚어봐봐.
얘가 뭐라 해야 됩니까? 얘한테 팔 때, 매매할 때는, 대리행위 할 때는 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현명해야 효과가 누구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다고.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진다고? 을이 책임지지?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얘가 갑의 대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어. 그러면 현명 안 해도 얘가 알고 있지? 그때 효과가 누구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다고.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얘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얘가 갑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얘. 그러면 그대로 효과가 누구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어렵다. 다시 할게.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 을이 책임지는데 을이 갑에 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효과가 누구 들어가? 본인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말. 처음 들으면 어렵지. 맞죠? 지금 들어도 모르마? 모르겠으면 그냥 앞에 것만 얘기하면 돼. 현명하면 누가 책임져? 을이 책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 책임입니다. 자기 집에 있잖아. 집에 자기 없어? 자기 있잖아. 지가 책임진다고. 지가. 자,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됐습니다. 설명됐고요. 자, 밑에 가서 대리행위 하자로 갑니다. 법조문 하자.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결이 뭐였습니까? 비통차입니다. 비통차. 비 뭔데? 비준이 통적 차고. 그러나 사기강박 어느 사정을 알거나 알지 못한 것에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행위하는 사람이 을이잖아. 대리인 표준한다고요. 그러면 사기강박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건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고. 왜? 행위를 계약서를 쓰고 매매계약 쓰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디 형업해야 됩니까?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찾았어요? 됐고. 자, 2항입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형합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을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누가 지시했어? 본인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다니까. 그럼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자, 본인이 야, 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했단 말이야. 잘못됐다. 그러면 뭡니까? 책임 물을 때 얘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예, 내가 시킨 대로 했거든. 맞죠?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뭡니까? 직원 보고 이렇게 하세요. 했단 말이야. 직원 보고. 근데 안 했단 말이야. 그거 안 했다면 안 되고 했는데 똑같이 했다면 잘못했어.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가서 뭐라 하면 뭐합니까? 뒤로 돌아서 지가 앞에 시자 붙이죠. 발자 붙이고 시바 하면서 지가 시킨 대로 했는데 시바 하죠. 알죠? 그래서 본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책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답니다. 본인이 지시했을 때. 맞죠?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법에 해놨단 말이에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원칙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하자 흥결 누구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랬어 아까? 세 번째 대리인 표준을 결정하고 맞죠? 하자의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가는. 그럼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을이 취소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취소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취소권은 누구한테 기속이라고? 본인에게 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참고학습에 보면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기준이 되는 대리인 나왔습니까?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다. 누구 기준한다고? 대리인. 그럼 효과가 누구한테 가? 본인이 들어갑니다. 착오도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기준합니다.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취소하는 거야. 그 얘기다. 자, 예외. 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조까지 줄 것이고 아까 116조 2항이 본인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리권 남용 나옵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뭘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리권 남용인데 대리인이 뭐냐? 이 앞에 갑니다.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함부로 남용했단 말이에요. 썼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뭐라고? 대리권 남용이라 하는데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없어서 민법 몇 조가? 민법 몇 조가 여기 있습니다. 민법 몇 조가? 107조 1항의 단서가 무슨 적이 된다고? 유추적이 됩니다. 107조가 뭔데?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다. 뭐 어떤 거 비진의 의사표시가 뭐였어요?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를 했다. 원칙은 뭔데요? 줘야 되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 증여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했잖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자, 책에 봅시다. 자, 일단 책에 81페이지. 대리권 남용 나옵니까? 별표 한 개 놓고, 별표. 자,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3번. 자, 작년에도 또 나왔습니다. 대리인이 계약금을 횡령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경우 같이. 자, 대리인이 뭐 했어요? 나쁘지 됐죠? 그래서 횡령했단 말입니다. 그럼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를 했다. 이해됐어, 그러면? 배임적 행위를 했단 말이야. 이걸 뭘 한다고? 대리권 남용이 한단 말이야. 지가 돈 띵가 묻단 말입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원칙은 뭔데? 대리권 범위 내에 있으면 원칙은 유의하게 소득이 발생한다고. 비진의 의사표시 적용되거든. 그런데 예외 넘겨보시면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적 효 나옵니까? 나오죠? 됐습니까? 자, 거기 있는 내용이 밑에 핵심 판례, 핵심 정리 나옵니까? 핵심 정리 나와? 그거만 체크하면 돼. 대리권 남용의 판례의 견해인데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적 효 되어있죠? 그 별표해놓고 계약이 대리인에서 체결된 경우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은 그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다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대리인의 능력 나옵니다. 능력 여기 나오네.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당사자는 살아있어야 효율 발생하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갑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 능력, 사람만 있으면 되고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을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은 다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를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가벌병인데 한 개씩만 늘리면 되잖아. 한 개씩. 맞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건 안 내놓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말하면 돼요. 자, 117조 봅시다. 뭐라 되어 있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돼도 대리인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어릴 때 이불로 뭡니까? 마트 가서 뭐 사오라고 시키잖아. 돈 주고. 카드 안 주죠? 현금을 주잖아. 왜? 산수 계산하고 해보라고. 그래서 10,000원짜리 주면 우리 아들이 가서 뭐 사모라 했더만은 9,990원 딱 나거든. 10원 딱 주더거든. 그러면 지는 엄청 머리 쓴 거지. 계산해가 플러스 하고 입으로 그렇게 안 했어? 안 키웠어 그렇게? 애를 그렇게 안 키웠어? 입으로 마트 보내 10,000원짜리 딱 보내주고 이제 뭡니까? 얼마나 안 가 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10,000원씩 사와 이러면 동생 거까지 사와 이러면 지가 갑니다. 가서 진짜 거짓말 9,990원 딱 사오더라니까. 독한 놈이죠. 네? 그래도 100원은 줄 줄 알았는데 10원짜리 한 개 딱 주시더라. 자, 별로 여러분 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데 있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렇다면 그래서 가서 라면 사온나 시키면 라면 지가 좋아하는 뭐요? 진라면.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
동생 거, 지 거 막 사가지고 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지. 그래서 대리는 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83페이지. 대리의 효과예요.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해서 첫 번째 줄. 본인에게 모두 이수된다 했죠. 취소권도 누구한테 간다 했어. 동그라미 2번 줄 거면 돼.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인 효과 뭡니까? 취소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하드담보 청구권도 전부 다 누구의 기속이야? 본인의 기속이고 본인의 능력은 아까 말해서 본인은 뭐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만 있으면은 사람만 있으면 법정 대리인 다 알아서 하잖아. 맞죠? 네, 갑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뒤에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오늘 프린트 문 다 받았죠? 있죠? 자, 일단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아, 대리권을 수여했네. 매매를 위해서. 아니야. 지금 97페이지 하고 있다니까. 97페이지에 1번 문제. 네. 맞죠? 97페이지 1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33에 나왔던 거. 다시 할게요.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을이 대리인이야.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을이 누군데? 대리인이지. 대사!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소멸이죠. 맞죠? 승계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대리권 소멸이 나왔다고요. 127조. 맞아요? 자, 대리인의 사망입니다. 대리권 승계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다고 되어 있지. 1번 X는 알겠죠? 자, 2번 지문. 그럼 다 바로 답이야. 자, 2번 지문은 33회 때 나오고 34회 또 나왔다. 매매계약에 대리권 주면 중동과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있다 했잖아. 중요하다 했지 이거. 2번 내용은 별표 3개. 알죠? 7번이나 냈다. 7번이나. 진짜 주의 차이 된다. 매매계약에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매매계약 안에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동은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준다.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있으니까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 판례 2번 판례 모르면 죽음이다. 옆에 죽음 해야 돼. 3번. 갑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분료식 했잖아. 분료식.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 4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 철회했잖아. 그럼 대리권 소멸이지. 수권행위 철회. 맞죠?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했잖아. 맞아요? 4번 맞고. 5번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허락하면 자기가 계약할 수 있죠. 자, 그 얘기죠. 갑이 허락을 얻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 건물에 매수를 하는 자기 계약이죠, 이게. 5번 내용이 무슨 계약이야? 자기 계약은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체결할 수 있다지. 됐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문제를 보고 자, 어떻게 합니까? 1번 내용이 아까 뭐랬어요? 대리인이 대리인 사망하면 소멸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수권행위 철회하면 대리권도 만다. 소멸한다.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2번부터는 복대리 가는 내용이네요. 좀 쉬었다가 복대리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